안녕하세요. 이번에 소개하는 책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C++ 코딩의 기술이라는 책인데요. 보통 아직 요즘은 이제 C++를 제가 들어보니 대학교에서도 뭐 잘 가르쳐주지 않은 경우도 많고, 그러다 보니까 요즘 C++ 책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편인데, 뭐 올해 나온 게 아니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, 나온 C++ 책 중에 특히 이게 초보자들이 특히 좀 보시면 꽤 괜찮은 책일 것 같습니다. 그것도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초보가 완전 초보는 아니고요. C++ 문법은 어느 정도 알고 아주 간단한 C++ 프로그래밍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조금 더 규모가 조금 더 큰 규모의 C++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때 필요한 기술이라고 그때 필요한 기술을 좀 배울 수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완전 초보는 아니고 뭐 C++ 좀 아시는 분들이 이제 C++ 내가 프로그래밍 방법을 알아서 이제 뭔가 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데 뭐 저는 이제 게임 서버니까 게임 서버 프로그래머니까 게임 C++로 게임 서버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냥 C++ 문법만 아는 것만으로 만들지 못했을 때 그럴 때 이 책을 보시면 좋습니다. 보면 예 그래서 이 책은 C++ 문법을 소개하는 책은 아니고요. 그냥 C++로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하는 책이고 특히 이 책의 가장 큰 제가 봤을 때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 게임 업계에서 C++를 쓴다면 거의 아주 높은 확률로 현재까지 최소한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분명. 그래서 게임 쪽에서 C++ 프로그램을 하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.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 방법에 대한 책은 사실 요즘 거의 안 나오고요. 옛날에는 이제 MMPC 같은 거 많이 사용하셨을 때 그때는 이제 MMPC 책이 나오면서 곁다리로 간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방법도 설명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MFC 책도 잘 안 나오고요. 간혹 이제 MFC 책도 나오긴 오는데 사실 이 책을 사면 이 책의 90% 가까이는 MFC 관련된 이야기라서 MFC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실 그 책을 사기 좀 많이 아깝거든요 보면. 근데 윈도우즈에서 C++ 프로그램 하신다면 비주얼 스튜디오는 다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보면. 안에 보면 다양한 옵션이나 뭐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구글링으로 하시면 뭐 비주얼 스튜디오 버전이 자꾸 바뀌었기 때문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설명이 잘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을 보시면 그런 부분에서 특히 도움 많이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비주얼 스튜디오로 C++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현재 나온 책 중에서는 꽤 잘 돼 있기 때문에 예, 그 부분에서도 이 책은 꽤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예. 그래서 뭐 챕터별로 제가 이 챕터 이거는 뭐 저기 책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거라서 뭐 이거 정도는 투샷 찍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놓은 거고요. 그래서 뭐 1장에는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요. 그리고 이 책의 1장을 보시면 이 책에서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대충 다 나옵니다 보면 사실. 예.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로 C++ 프로그래밍에서 빌드를 하면 어떤 파일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 파일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빌드를 하면 결과물이 나오겠죠. 그러니까 중간 파일도 나올 거고 특히 우리가 원하는 실행 파일도 나오겠죠. 그럼 이 실행 파일들이 어떤 경로에서 뭐 그게 나오고 그리고 만약 이 경로로 내가 바꾸고 싶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로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만약에 컴파일 하시면 디버그 모드에서 디버거 버전으로 빌드하면 디버그 디렉토리 리즈 디렉토리가 나올 거예요 보면. 근데 우리가 실제 이 게임 서버 게임 개발에서 이거 10% 쓸 때는 해당 쪽으로 출력 파일이 넣으면 안 되거든요. 보통 별도의 어떤 특정 디렉토리를 만들어 놓고 그 디렉토리로 실행 파일이 나오게 할 거예요 보면. 그럼 이제 이게 빌드 결과물에 나오는 경로를 바꿔야 되겠죠. 그래서 이 바꿀 때는 뭐 비주얼 10%에서 지금 제가 VC라고 했는데 이 말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비주얼 C++를 사용할 때 보통 우리가 이 부분을 비주얼 10%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VC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VC 설정에서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. 아마 이거 C++ 프로그램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. 특히 초보자분들은. 예. 그리고 또 빌드 옵션 알아야 되겠죠. 예. 우리 속성감 다양한 빌드 옵션이 많고 특히 가끔 이런 경우 있습니다. 이게 이 책 뒤에도 약간 나오는데 우리가 또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두고 와서 그걸 빌드를 했는데 링크에서 에러 날 수 있어요. 링크 에러. 그러니까 큰 파일은 잘 되는데 링크에서 에러 나가지고 빌드가 실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 대부분 빌드 옵션에서 뭔가 안 맞아서 그렇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자제해가지고 10불 개발을 더 이상 못하시는 분도 저는 꽤 있을 거라고 보는데 3장에서
주요 빌드 옵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. 보면 어떤 옵션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. 그리고 보통 우리가 또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규모가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비주얼 프로젝트가 한 개가 아니고 복수기로 되거든요. 보통 어떤 몇몇 부분을 라이브러리로 만들고 한 부분만 이걸 exe 파일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되겠죠 보면. 그래서 이 복수 프로젝트가 아니라 어떻게 서로 연동하는 방법도 3장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4장은 이제 CMake 사용 방법도 설명했고요.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을 윈도우스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로 10분 개발하는 분들이 이 책을 보면 좋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정적 라이브러리. 예. 특히 서버 쪽 개발하시면 라이브러리를 만드는데 서버 쪽에는 라이브러리를 만들 대부분 정적 라이브러리를 만듭니다. 왜 정적 라이브러리를 만드냐면 정적 라이브러리를 만들면 이 라이브러리가 빌드될 때 실행 파일이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만든 서버를 배포할 때 실행 파일만 배포하면 되거든요. 근데 만약에 동적 DLL을 만들면 DLL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쓰기 좀 불편해지죠, 보면. 그리고 뭐 디버깅 할 때도 불편하고요. 그래서 보통 정적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그거를 사용하기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이 5장에 보면 예, 정적 라이브러리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. 보면. 그래서 이 부분도 아주 필요한 부분이죠. 그리고 또 요거 이제 저희가 요즘에 제가 뭐 C++도 아주 오래전과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개발할 때 오픈소스 쓰거든요. 보면 오픈소스 음식 개발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. 근데 보통 다른 C샵이나 자바나 파이썬 이런 언어들은 외부 라이브러리를 엄청 쉽게 찾고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C++의 가장 큰 제가 봐서 단점 중에 하나가 외부 라이브러리 쓰기가 너무 불편합니다. 가져오는 것도 불편하고 그게 옵션을 걸 때 옵션이 뭔가 잘못되면 빌드가 안 되고 특히 이런 라이브러리 특징 중에 하나 이런 라이브러리 대부분 기반이 리눅스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. 보면 윈도우도 지원하지만 기본적으로 리눅스 쪽이거든요.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메이크 명령을 치면 알아서 쭈르륵 다 빌드되고 알아서 그 빌드된 파일들이 특정 디렉토리로 자동으로 배포되고 이러는데 윈도우는 안 그렇죠. 윈도우에서 하려면 일단 뭐 윈도우에서도 C 메이크로 그렇게 할 수도 이제 있지만 근데 우리가 쓰는 내가 만든 프로젝트에서 이 라이브러리를 살 때는 정적 라이브러리를 링크 하시는 게 편하거든요. 그래 디버깅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코드를 받아서 여기에서 비주스 솔루션을 만들어야 돼요. 솔루션. 이게 되게 힘들 수가 있거든요. 이제 몇 번 해본 사람은 이제 또 방법을 알아서 쉽게 할 수 있는데 처음 하시면 잘 못하겠죠, 보면. 그래서 오픈소스를 윈도우 비주얼 10부분에서 어떻게 빌드하고 사용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6장도 이것도 이제 많이 도움 되겠죠. 사실 이 3개 정도 빌드 하시는 거 아시면 아마 다른 거 빌드 하시는데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.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. 예, 그리고 7장은 이제 되게 짧게 그냥 뭐 코딩 어떻게 하면 더 좋은지 그런 부분 설명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책 아까 앞에 제가 10부분 문법을 거의 이야기 안 한다고 했는데 딱 요거 8장에서 STL 정도만 다루고 있습니다. STL의 각 유명한 많이 쓰고 있는 우리가 STL의 그 기능들 몇몇을 잡아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에서 10부분 문법을 다루고 있는 부분은 이 8장이 거의 제일 유일무이하다고 생각합니다. 예. 그리고 9장에는 메모리인데 또 이 책에서 특이한 것 중에 보통 우리가 메모리를 이야기하면 대부분 동쪽 메모리를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. 동쪽 할당을 어떻게 하고 관리를 잘하는데 이 책은 특이하게 스택 메모리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. 스택 메모리. 제가 이 책을 지으신 분은 내용을 보시면 아마 제가 봤을 때 서브 프로그래머 같은데 보통 서브 개발자들은 동적 메모리를 쓰지만 스택 메모리를 더 많이 쓰고 있거든요. 보면 여기 좀 클라이언트가 좀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다른 C++ 책과 좀 다르게 스택 메모리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. 보면 그 스택 메모리도 무한대가 아니거든요. 보면 그 스택 메모리를 그래서 잘못 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얘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그런 분들을 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의 다른 15부 책들과 좀 다른 것 부분이 하나가 또 이 부분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스택 메모리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.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좀 대부분 이제 내용이 좀 뭐 다른 책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. 뭐 11장은 제가 봤을 때 직렬할 기능을 구현할 때 그런 걸 이제 요 뒤에 바로 이야기했지만 또 우리가 네트워크로 패킷 같은 걸 만들면 패킷 안에 데이터를 실어서 보내야 되겠죠. 그럼 그 데이터가 직렬화가 돼야 되거든요. 보면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요 부분을 이제 학습한 걸 배우면 직렬화 라이브러리 기능 같은 걸 만들 수 있겠죠.
그리고 멀티스레드 정복하기. 멀티스레드 정복하기는 뭐 다른 책들과 크게 저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네, 내용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. 보통 이런 내용은 다른 책에도 많이 다루고 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13장, 14장, 15장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관련된 부분인데요. 14장은 이제 간단하게 소켓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루고 있고, 14장은 네트워크 이론 부분적인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부분만 딱 다루신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. 그리고 15장은 이제 패킷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사용하지, 예, 이 부분이죠. 제가 서버 프로그래머가 되신다면 이 부분 특히 이 부분 당연히 잘 아셔야 되겠죠, 보면. 예, 그래서 15불로 네트워크 프로그래머인데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패킷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15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이 책은 초보자인데 초보자가 아닌 초보자. 그러니까 C++는 알고 있는데 내가 뭔가 프로그램을 좀 C++로 조금 규모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, 이런 분들 이 책을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분명.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이 책을 구매하셔서 한번 보시면 꽤 좋다고 생각됩니다. 예, 이상입니다.